많은 분들이 히사모에서 분가한 주식 전문 채널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줄여서 미주놀 채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영상도 우리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맞습니다. 스터디그룹의 지원과는 상관없이 미주놀에 올라오는 영상들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링크 공유하겠습니다. 정기 구독하셔서 늘 보시면서 오해 없이 모두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야외 영업 중인 LA 한인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손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불법 실내 영업을 강행하던 노래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대 와인 산지인 나파밸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이 커지면서 인근 주민 수만여 명에겐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수돗물을 마신 6살 소년이 숨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근 8개 도시엔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9월 29일 화요일 히사모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첫 번째 미국 대선의 TV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요, 이미 74%의 유권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시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과연 2016년에 있었던 최고 기록 8,400만 명의 기록을 깰지 주목이 되는 하루입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양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기록을 봐도 첫날 첫 번째 TV 토론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첫 번째 TV 토론에 잘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오늘 TV 토론을 보고 내가 뽑을 후보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하고, 단지 오늘은 내가 선택하는 후보가 바이든이면 바이든, 트럼프면 트럼프,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저녁 TV 토론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른 트럼프의 그동안의 세금 납부 기록이 오픈이 되면서 지금 미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일명 베일을 벗은, 가면을 벗은 트럼프의 절세 기술.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절세라고 하고요, 반대파 쪽에서는 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111억 원을 내고 85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환급.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이 뭐가 문제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랄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별 영상으로 다루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다른 부자들보다, 역대 최고의 부자가 트럼프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근데 전임자들보다는 당연히 세금을 덜 냈고요, 다른 부자들보다도 세금을 덜 냈는데, 문제는 그가 돌려받은 환급의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과 집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또 트럼프를 추종하는 트럼피들 입장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새삼스럽게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뚜껑을 열어봤더니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큰 성공한 사업가로 보여지지만 실속은 별로 없고요. 하지만 자기가 속한 회사는 실속은 별로 없는데, 본인의 트럼프 이미지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서 대통령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세한 것은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작년부터 이거 공개가 안 되도록 정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막아왔죠. 근데 결국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대선판은 지금 뒤흔들리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뭐 웬만큼 공격해도 트럼프가 끄떡 없으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한 방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맹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비애국적인 처사고, 본인이 머리 잘 써서 텍스 들 내고 세금 어찌됐든 뭐 조카는 탈세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시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지도자가 그런 것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카 메리는 이 문제가 오늘 예정되는 TV 토론에서 주요 탑픽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어휴, 뭐 제대로 한 방 먹이네요. 솔직히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정책이나 타락한 대법관 지명에 관해 묻는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납세 논란 이슈가 놔둘 수도 무시될 수도 없으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2016년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힐러리와 붙었던 2016년에도 힐러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정말 우문현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똑똑해서 그래, 똑똑하게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의 절세하는 노하우를 가장 잘 아는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공격을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게 어떻게 넘겨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트럼프였다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까지 지금 본인을 저격하는 책을 냈던 조카들을 비롯해서 어찌됐든 가족 단속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뭐 사실 얽히고 설킨 게 그동안 트럼프한테 당한 섭섭함과 그 모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피는 물보다 못 속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저 같으면은 이종 사돈 8촌에 아무튼 가족 다 모아서 정말 깨끗하게 다시 한번 풀고, 정말 가문의 수치니까 그러지 말자 하면서 나를 재선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무튼 내가 그동안 섭섭했던 거 플러스 뭐 여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뭐 하겠다라고 해도 저는 가족 단속을 할 것 같아요. 저라고 한다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텐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이런 폭로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악재 중에 최고의 악재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뭐 저렇게 폭로하는 이들은 트럼프와의 뭐 관계를 다 청산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요,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의 사활이 의혹은 의혹으로, 자, 바이든을 향해서 당신 아들에 대한 의혹을 밝히시오라고 하는 거에 집중 포화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좀 멈출 줄을 모르네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나파밸리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산불이 덮치면서 지금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주민이 7만 명이 대피하고 있고요. 살림은 수만 에이커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또다시 대피한 주민들은 이제는 대피가 일상화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올해 난 산불만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산불 난 것만 8,100건이랍니다. 엄청나죠? 2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매년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도하는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좀 황당한 뉴스 하나 전해드려야겠네요.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백신의 주 원료로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상어 간유 스쿠알렌에서 이 원재료를 지금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백신이 개발될 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 안 그래도 멸종 위기에 있는 상어의 50만 마리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백신에
동물들이 뭐 실험용 쥐뿐만 아니라 늘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는 안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상어들까지도 멸종시키는 참 아픈 황당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의 그 의학 고문에 견제고를 날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들 가운데 의학 고문이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이름도 저격을 했거든요. 애틀러스 고문을 겨냥해서 그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자꾸 트럼프한테 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잘못된 발표와 이걸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크 무용론이라는 겁니다. 마스크 무용론이라는 것을 옆에서 자꾸만 해서 트럼프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21개 주에서 다 지금 신규 환자가 증가세 있거든요. 미국은 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좀 알 수 있었겠죠.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필요 없다, 뭐 스카프가 더 낫다라고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오판이었는 사실을. 자, 이쯤 되면 잘못된 정보를 건의한 저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러나면 할 짓이 없어서 그런가? 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리더가 미국 현재에는 꼭 필요하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가운 소식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BTS 빌보드 1위 탄환에 나섰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지금 3주차에 다시금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쵸? 2주 연속 1위 했다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와, 어찌됐든 역대 한국의 그 어떠한 그룹이 나와도 이 BTS의 빌보드의 기록은 깨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 BTS 소속사인 빅히트의 상장을 앞두고 역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굉장히 많은 심지어 아미조차도 지금 BTS의 주식 사겠다라고 좀 청약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지켜보는 것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뉴스거리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오늘부터 뭐 가장 핫한 기사들이 빵빵빵 터집니다. 오늘 저녁은 TV 토론의 1차 대선이 있고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 NBA 레이커스, LA 레이커스와 LA 다저스가 다 지금 파이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함으로, 특별히 뭐 NBA 같은 경우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과연 킴 제임스와 지미 버컷, 그쵸? 이 마이애미하고 좀 붙잖아요. 과연 레이커스가 역대 17번째 우승에 도전하는데, 뭐 반면에 7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마이애미, 야, 어떻게 될지. 첫 번째 게임이 10월 1일이거든요. 10월 1일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리거도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한국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팀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이 캐나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포스트 시즌이 두 번 이제 단기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게임에 사활을 걸거든요. 그래서 가장 막강한 자기의 팀의 에이스를 출전시키는데, 이번에 첫 번째 게임에 유현진 선수를 등판 안 시키고 유현진 선수를 두 번째 게임에 등판시키기로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감독이.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아주 창의적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ESPN이라든지 도박사들이 점치는 거는 토론토가 팀파페이에 1대 29로 완패한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감독의 저 전략과 전술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정말 멍청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감독도 나름대로의 그 계획은 있어 보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5일 쉬고 등판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고요. 그런 가운데 줄 건 주고 가질 건 가지겠다라는 전략인데, 과연 저기 막 먹힐지 지켜봐야겠고요. 세인트루이스의 김강현 선수가 1선발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첫 번째 경기에 투수로 나오게 됩니다. 와, 이것도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올 시즌 시작할 때 정말 5 후보에도 못 들어가지고 마무리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것도 또 파격적인데 어디랑 붙냐면 얼바 밑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랑 붙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샌디에고 팀들은 김강현 선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리고 뭐 김강현 선수가 어찌됐든 한국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온 친구 아닙니까? 나름대로 세인트루이스의 또 전략인데 이게 과연 맞아 떨어질지 이것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참고로 또 알려드리자면 김강현 선수도 굉장히 이를 악물고 던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샌디에고랑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샌디에고에서 김강현 선수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어긋났거든요. 이유는 너무 싼 값에 자신을 데려간다라고 하는 샌디에고의 오퍼에 김강현 선수가 뜻을 이제 돌렸죠.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를 갈고 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뭐 TV 토론이면 TV 토론 아무튼 뭐 그동안 조금 무료했다고 한다면 후끈 달아올 것 같은데 뭐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바쁜 이 서바이벌의 시절에 지금 있는 자들은 즐기겠지만 없는 자들은 좀 씁쓸하겠죠. 오픈만 확실히 됐어도 이맘때쯤 되면 사실 식당 뭐 굳이 호프집이 아니더라도 한인타운의 식당들은 뭐 유현진 선수 경기 뭐 NBA 경기 보면서 경기 보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플랜카드 내걸고 하는 마케팅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저런 유명한 스포츠 경기는 모여서 보는 게 재밌잖아요. 모여서 보는 게 혼자 보는 것보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 코로나는 우리에게 참 정말 미국 생활이 재미없고 따분한데 더더욱 재미없고 따분한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신규 확진이 1만 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 니콜라 아시죠? 니콜라 사기 문제로 지금 보도되고 니콜라가 사업 모델이 성공하려면 보다 획기적인 기술적 진전과 극적인 비용 절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과연 GM은 어떤 생각으로 이 니콜라에 투자를 했는지 저는 묻고 싶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한 게 뭐 정답이죠. 하지만 문제는 획기적인 기술이 없다는 게 문제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몇 주 안으로 1억 5천만 건의 신속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에 지원하겠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요. 뭐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뚱뚱했던 사나이로 등극된 친구가 있습니다. 페드로 프랑코라고 하는 멕시코 친구인데요. 2017년에 594.8kg입니다. 594.8kg? 그러면 파운드로 했을 때는 약 1000파운드가 넘어간다는 건데요. 지금 400kg 가까이 감량을 했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이겨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살 계속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신들이 BTS의 소속사 빅히트가 한국 주식 상장이 되는 걸 집중 조명을 하면서요. BTS 멤버들은 백만장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주식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소속사 대표 방시혁 대표가 우리 7명의 BTS 친구들에게 똑같이 주식을 나누어 줬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시혁 대표 비주얼 면에서는 사실 뚱뚱하고 뭐 머리는 잘해 서울대 출신이긴 한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한 여성분들 방시혁 같은 친구가 사실은 신랑감 후보 중에 진국입니다. 요즘은 너무 꽃미남처럼 겉만 뺀지르르하고 칠속이 없는 남자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런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소속사와 이런 소속사에 속한 아이돌 그룹의 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소녀시대, 원더걸스, 저 위로 올라가면은 H.O.T.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빅뱅, 동방신기. 근데 철저히 사업 파트너와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저는 이런 모습은 정말 멋진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시혁 대표. 박수. 어저께 벨기에 공주 똑같이 훈련 받는 모습에 대해서 사진 올라갑니다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사진이 누락됐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원래는 사실 이제 뉴스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사실 저녁 때 올리는 게 좋거든요. 하루 종일 편집하면서 이런 디테일 부분 다듬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히사모 뉴스는 그냥 생으로 갑니다. 자, 얼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고 있죠. 벨기에 공주.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벨기에 공주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 리더들의 나아가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누락된 사과에 대해서. 하지만 잊지 않고 또 댓글로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저희 뉴스를 잘 듣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아시죠? 1년에 딱 한 번 하는 대형 할인 행사인데요. 원래 7월달에 항상 했습니다. 왜냐면 블랙 프라이즈 데이. 제가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항상 저희 스태프들한테 지적받는데, 블랙 프라이즈 데이. 가 11월 땡스기빙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7월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 달 10월 13일에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아마존 매상이 최고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저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를 딱 발표를 보면서 역시 고수는 틀리다. 어쩌면 저렇게 11월에 불프를 앞두고 한 달 전에 미리 치고 나가는가. 타이밍 절묘하잖아요. 그쵸? 참 절묘하잖아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속한 이 이커머스 쪽의 회사들은 사실 이 불프 시즌 꼭 붙잡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마존에서 뭔가 조금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불프 시즌 때를 노리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존의 주식이 이것 때문에 어저께 폭등했고요. 오늘도 지금 3,170%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드릴 말씀이지만 3,000불 밑에서는 무조건 잡았어야죠. 갈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액면 분할을 단행할 때는 정말 몰빵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등극시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기는 조금 부담되죠. 한 주가 3,000불이 넘으니까 10주만 사도 3만불인데 그쵸? 진작 알았으면 됐을 텐데 기회는 또 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앨런 머스크가 자기는 언제나 개미 편이다, 개인 투자자 편이다 얘기를 하면서 10년 뒤에 테슬라 전기차는 2천만 대를 생산할 것이고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55배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몇 달 전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자기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몇 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배터리데이 이후에 원망하고 실망한 주주들을 향해 좀 위로하려고 던지는 말 같은데, 지켜보면 알겠죠. 저 말이 뻥인지 사실인지.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거로도 또 유명하죠. 그쵸? 이렇게 항상 사실 그것 때문에 테슬라라는 차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테슬라가 그냥 득보잡 회사가 아닌 만큼 그 CEO의 한마디는 주가라든지 또 회사의 이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걸러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스크 다시는 방송에 나와서 그 마리아나 같은 거 피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히사모뉴스를 안 듣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하고 북한인데, 북한보다 현재 좀 이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베네수엘라는 나라 자체가 부도 직전인데 말 듣겠습니까? 미국이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의 유조선, 휘발유를 실은 이란의 유조선을 들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 말 거의 안 듣죠. 뭐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또 미국과 캐나다는 이 목재, 연목재 두고 또 서로 소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딸 이방카를 부통령 후보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네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트럼프 눈에는 자신의 딸 이방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가장 자랑스러운 딸로 보이나 봅니다. 너무 딸만 저래가지고 지금 조카들이 저러나? 그래도 자기 딸을 부통령 후보는 아니죠. 뭐 이방카가 똑똑하고 뭐 한 미모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지금 미국에는 이방카보다도 더 똑똑한 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가 추석이잖아요. 영향력 있는 전 세계 리더 100명을 뽑았는데 그 안에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포함이 됐거든요. 정은경 우리 본부장의 특별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시대 저는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관리본부장을 두고 한 게 뭐 있느냐라고 어떤 의사가 헛짓거리했다가 지금 거의 인생 파산나고 있죠. 네, 저격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정은경 관리본부장이 이번 추석 때 되도록이면 고향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홀로 계신 어머니, 이제 사실 날에 얼마 안 남으신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추석 때 안 보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두 가지 정 가야 된다고 한다면 마스크 플러스 이거 꼭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성 환경 연대에서 이야기했는데 보면은 텀블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칫솔, 그쵸? 텀블러, 칫솔. 왜냐면 이제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는 게 사실은 생수라든지 커피 사는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 다음에 숟가락,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모든 것 이제는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정말 저는 이번 이 코로나의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추석 이후에는 이제 수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석 정말 잘 지내야 되고요. 강원랜드 주변은 현재 완전히 상권이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추석 때 저기도 한 대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 소식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조사에 무혐의로 판정이 나긴 했지만 그간 그 청문회를 비롯해서 몇몇 그 국회에서 그 법무장관이 했던 거짓말이 좀 밝혀지면서 지금 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우더라도 지금 한국은 코로나 좀 다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싸우면 안 될까?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좀 큰 발음이 안 되네. 빅픽처 좀 큰 그림을 보고 한국은 여러분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당파 싸움하다가 정말 말아먹었던 못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겨내기 쉽진 않죠. 똘똘 잘 뭉치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됐을 때 서로 싸우든지 치고받든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사마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사모에서 분가한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 채널이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벌써 구독자가 80명을 넘어섰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스터디 그룹 멤버와는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주식 관련 신규 그날의 장세를 분석한 뉴스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듣고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돈을 벌게 해드리는 채널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많은 정기구독 부탁드립니다. 고국뉴스 이어지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스스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해경이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동 최소화를 요청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국내선 공항 이용객이 8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군복무 당시 보좌관을 통해 군부대 장교와 연락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추 장관의 국회 해명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여행사가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사의 80% 정도가 5인 미만의 영세업체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